자, 오늘 할 작품은 손택수 작가의 나무의 꿈입니다. 자, 우선 작가 소개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서점 갈래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문 학습을 하고 내용 정리 후에 학습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가 보이죠? 이 손택수 작가고요. 그 다음에 시인이고 주로 자연의 섭리와 삶의 이치를 노래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섭리. 이번 작품도 좀 자연하고 관련이 있는데 자,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제목 나무의 꿈. 자, 이 작품은 1행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행을 보면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서 나무를 이제 의인화한 거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해서 마치 듣는 사람, 청자로 설정해서 꿈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2행을 보면 의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나무가 꿀 수 있는 다양한 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될 수 있는 다양한 대상들인데 이 작품에는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 이런 것들이 나무가 꿀 수 있는 다양한 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네모를 보면은 이 네모 부분은 뭐냐면 이 시는 이제 운율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율을 여기서는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면은 이 종교의 표현, 뭐뭐가 되고 싶니? 라는 이러한 종교의 표현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행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자가 있었고 두 번째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라고 해서 이번엔 책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되고 싶니? 라는 의문형 어미 니에 그 다음에 시구인 되고 싶니를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행을 보면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감각적 심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삐걱 소리가 나는 이라고 해서 이제 청각적 심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행을 보면은 계단도 있겠지 라고 하면서 아까 의자, 책상, 그리고 이제 계단도 이 나무가 될 수 있는 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행을 보면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7행을 보면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틀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나무가 되고 싶은 꿈 중에 하나인 창문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별빛, 요거는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그 다음 8행을 보면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시어 몰라와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구조 뭐뭐 을르를 리을릴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생각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리워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그리고 10행을 보면은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이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 이게 바로 시각적 심상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삐걱 소리가 나는처럼 청각적 심상 그리고 별빛이나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처럼 시각적 심상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행을 보면은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배라는 나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꿈 중에 하나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연세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가 드러나는데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행부터 12행까지를 묶어서 나무가 꿀 수 있는 다양한 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어렸을 때 했던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하듯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연세법이에요.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계단도 있겠지 해놓고 계단이 이어지죠.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그리고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틀, 그다음에 또 창문이 또 나오죠.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또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또 바다로 이어지죠. 배가 되고 싶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단, 창문틀, 창문, 바다, 배로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이거는 연쇄법을 활용한 시상 전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13행을 보면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잊지 마렴. 한줌 재가 되었지만. 여기 선생님이 세모 쳐놓은 거는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한, 꿈이 좌절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의자, 책상, 창문틀, 배 이런 것들이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 되고 아궁이 속 장작이 되어서 한줌 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꿈이 좌절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행을 보면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도 선생님이 쳐놓은 부분이 있죠? 여기도 종결어미 뭐뭐야에 유사한 동사구조 는 거야. 여기도 똑같죠? 오르는 거야 라고도 같은 부분이죠, 여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 누군가의 몸을 데워준다는 거는 이제 촉각적 심상이죠. 이게 존재의 또 다른 가치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장작이 되어 재가 됐지만 그것조차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16, 17, 18행을 묶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화자는 꿈이 좌절되어도 또 다른 가치를 이룬 나무를 긍정함. 그러니까 비록 본인이 되고 싶었던 의자, 책상, 그다음에 창문틀, 배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게 되지 못하고 장작이 되어 재가 되었지만 그렇더라도 누군가의 몸을 데워줬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다른 가치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행부터 18행까지를 묶어서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존재 가치를 지닌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행부터 볼게요.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접속 부사 하지만을 이용해서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제 이 지금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시상의 전환을 일으킴.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는 달리 뒤의 내용은 이제 다른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무가 품은 미래의 꿈에서 소중한 현재의 삶의 가치로 화제가 전환된다. 그러니까 나무가 품은 미래의 꿈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현재의 삶의 가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20행 다만 내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이라고 하면서 여기는 촉각적 심상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뇌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이라고 하면서 이제 청각적 심상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이 바람은 현재 나무와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뭐 있구나 라는 부분을 통해서 종결어미 구나 그리고 유사한 통사구조 뭐뭐 하고 있구나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23행을 보면은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이거는 현재의 삶에 굉장히 충실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 라고 하면서 19행부터 24행까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현재와 그 소중함. 그러니까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는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바람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재기관을 보면 자유시고요, 소정시고, 성격은 성찰적, 교훈적, 뭔가 생각하게 하고 깨달음을 또 주고 있죠. 그래서 주제는 꿈을 꾸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지닌 가치. 특징을 보면은 나무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음. 그리고 종결어미 계속 나왔죠. 종결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꿈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함축적 시어는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은 나무가 되고 싶은 꿈, 그리고 장작, 재 이런 것들은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다른 거죠. 의자, 책상, 그다음에 뭐 창문틀, 배 이런 것들은 나무가 꾸고 싶은 꿈이 되겠죠. 그다음에 운율은 뭘 통해서 되냐면 심리, 몰라, 거야, 구나 같은 이런 종결어미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각적 심상은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심상으로 다양한 심상이 드러난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 그다음 표현법은 의인법, 연세법, 그다음에 역설법, 직유법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법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볼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의 꿈에 나타난 운율을 보면은 문장을 종결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종결어미 반복, 뭐뭐, 니, 야, 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뭐뭐 되고 싶니, 뭐뭐 할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또 통사 구조가 뭐뭐가 되고 싶니, 뭐뭐를 뭐뭐일지도 몰라 는 거야. 그 군화를 통해서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정갈래 시이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 바람의 의미를 보자면, 이 바람을 만약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방황으로 본다면, 원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면 청소년들이 방황에 흔들리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바람을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그런 방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역설적 인식에서 드러나는 시의 주제, 여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나무가 원래 이루고 싶었던 꿈은 의자죠. 의자, 책상, 계단, 창문, 틀, 배였어요. 이게 바로 나무가 꿀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연상의 과정을 통해 연세법으로 제시하고 있었죠.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아공이 속 장작이나 한줌재는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본다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실패, 좌절, 그리고 한줌재가 됐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불에 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를 화자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냐면 가치가 있는 존재. 왜냐하면 장작이 되어 재가 됐지만 그거는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는 새로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본다면, 이 주제로 본다면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되게 좌절하는 상황인데, 꿈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역설적 인식에서 드러나는 시의 주제가 그거죠. 비록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안에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법도 이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무의 꿈의 주제의식을 본다면, 나무의 꿈은 청소년기는 꿈을 꾸는 시기인데, 아까 선생님이 내 잎사귀를 스치는 그 부분을 좀 같이 볼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보면 나무, 소년인 나무는 청자예요. 그래서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가 되기를 꿈꾸지만 꿈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청소년, 이 독자는 미래에 대한 꿈을 지니지만 동시에 꿈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존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있지만 그런 불안감이 있죠. 내가 꿈을 꾸는데 그걸 이루지 못할까봐 불안감이 있는데 똑같죠. 그래서 소년 나무와 청소년 여러분들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화자는 누구냐면, 성인이 된 나무라고 본다면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너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혹은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내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청자가 나무인 걸 알았는데 나중에 내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그럼 화자도 나무였나? 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이유가, 화자는 성인인 나무, 그리고 청자는 소년인 나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학습활동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면 되고요. 다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는 나무가 이루고 싶은 꿈. 그와 반대로 아궁이 속 장작, 한줌재는 나무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식은 뭐냐면,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면은 가치가 없고 실패하고 좌절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얘가 원했던 뭔가 의자, 그 다음에 책상, 창문틀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하고 불에 타서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화자는 어떻게 인식했냐면, 가치가 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닭은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는 것처럼 나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나가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미래의 희망하며 꿈을 갖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즐기려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방향으로도 여러분들이 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감각적 심상을 보면은 이렇게 별빛, 그 다음에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 등 시각적 심상도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혹은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이런 거는 이제 청각적 심상이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효과를 보면은 첫 번째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시의 주제와 정서를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학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